지난번 수능 수학 킬러 문제 풀이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올려보겠다라고 제 나름도 제게 한 약속이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래 이 채널을 개설한 목적에 맞는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팁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막내 딸내미는 그 사이에 공부를 중단을 했습니다. 포기를 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공부를 계속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연세대 간호학과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렇게 중단을 했습니다. 딸내미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그 왕따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하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인터넷이나 SNS의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해온 것들이 큰 그런 공부에 방해의 요소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이중고, 삼중고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수능 얘기로 돌아가서 현재 수능을 보면은 수능이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또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 수십 년 전에 저희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과목의 공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적 그렇게 단촐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 이 과목마다 또는 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과목 내에서의 문제의 유형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뭐 유명 강사들이나 또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뭐 유튜브를 보면서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시험을 보는 것이죠.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암기가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하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공부가 시험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암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쪽으로 시험들이 크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과목이나 자연과학 과목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암기를 해야 되죠. 과학이라는 말이, 사이언스라는 말이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선행의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뭐 수학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겠죠. 다양한 그런 수학의 기본 함수나 또는 뭐 필요한 공식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선행 조건인 것이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휘력이라든가 또 영어에서도 단어에 대한 것들, 또는 기본적으로 외국어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문제들이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이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저희 딸내미와 공부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 보았었습니다. 이런 과목들마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들이 또 따로 있겠는데, 이 과목에 대한 이해, 그것이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문제의 유형에 대한 이해에 선행하는 것이지만 비슷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 그런 어떤 공부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 또는 수학은 수학 나름대로, 또 과탐이나 사탐도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유형을 성격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비문학일 텐데, 비문학 자체도 또 들어가 보면은 레벨을 더 낮추어서 들어가 본다고 그러면은 기술이나 과학 같은 지문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나 경영이나 또는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 흔한 것들이 인문사회 분야의 그런 글들, 그런 지문들에 대한 그 문제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같은 국어가 아니고 그러한 지문이 성격을 잘 분류를 해서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국어다 그래서 그냥, 또는 비문학이다 해서 같은 형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영어도 마찬가지여서 영어의 많은 유형들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순서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빈칸을 채워야 된다든가, 또는 요지나 주제나 제목을 붙인다든가, 그런 문제들의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수학도 마찬가지여서 수학의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를 섞어 놓고 기하적인 의미를 포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속도를 통해서 위치나 또는 이동 거리 같은 것을 구하는 문제들이 다 유형이 확정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거기에서 다양한 또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인데, 그 유형을 깊이 연습을 뭐 충분히 해서 뭐 100문제, 심지어는 뭐 200문제, 300문제까지도 연습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서 그 유형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추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수학 문제 하면 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것을 차츰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유형별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비슷하게 수학이려니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겠는데, 점점 그 유형별로, 그 유형 중에서도 또 레벨을 낮추어가면서 분류를 더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별 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겠는데,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분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고, 또 결국은 전문적 지식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 수능의 각 과목의 각 문제들마다도 그렇게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름대로 유형화해 보면서 그 유형에 따른 공부를 깊이 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특히나 이 뭐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보다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도 지금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정도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특정한 유형에 특별히 취약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일주일 내내 뭐 수학의 그 유형만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이도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합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형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대체로 그렇게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출 문제 중에서 그런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뭐 같은 문제를 풀어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풀어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격파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또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 과목마다의 문제의 유형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유형별로 자기가 충분히 이 문제들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수긍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약간의 변형이나 응용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가 나올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하튼 각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마다의 유형별로의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된다, 다르게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크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엔 각 과목마다 또는 그 문제의 유형마다의 설명을 조금씩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